옛날에 막 얼굴 자티 없애려고 토닝 그냥 10회권 싸게 사서 막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효과 봤어요? 뭐 레이저 몇 번으로 끝내겠다? 이렇게 접근해서 욕심내서 치료하면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색소 레이저는 누가 시술하느냐에 따라 결과 차이가 생각보다 큰 시술이에요. 그래서 레이저가 너무 세면 오히려 염증 후에 색소 침착이 생기면서 색소가 더 진해질 수도 있고요. 반대로 너무 약하면 시간과 돈만 쓰고 효과를 못 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럼 병원 선택이 너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원장님, 네. 원장님이 약간 기미, 잡티, 흉터, 색소 치료 네. 되게 잘하시잖아요. 소개로 찾아오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네. 따로 노하우 같은 게 있으세요? 근데 제가 어떤 특별한 비법이 있다라기보다는 이 색소가 정확히 뭔지부터 제대로 보는 거의 전부라고 보셔도 돼요. 색소가 기미인지 주근깨인지 흑자인지 검버섯인지 아니면 다른 피부 질환인지 이걸 정확히 구분하고 치료하면 효과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환자분들이 치료에 잘 따라주시는 거, 치료 계획에 따라서 잘 협조해 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항상 결과가 좋아요. 진짜 공감되는 게 저 저 옛날에 막 얼굴 자티 없애려고 토닝 그냥 10회권 싸게 사서 막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효과 봤어요? 아니 효과 진짜 하나도 없었고 아이고. 심지어 마지막 2, 3회차는 귀찮아서 가지도 않았어요. 딱 많은 분들이 겪는 과정이에요, 사실. 안타깝긴 한데.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을 드려요. 내 피부에 어떤 색소 문제가 있는지, 이 색소가 왜 생겼는지 이걸 먼저 알아야 된다고. 원인을 모르고 레이저만 쏘면 뭐 돈이든 시간이든 손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원장님, 그럼 이런 색소들은 근데 도대체 왜 생기는 거예요? 자외선 말고도 약간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단순하지가 않아요. 일단 주근깨는 유전적인 영향이 크고 어렸을 때부터 뭐 콧등이나 나비존 같은 데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흑자나 검버섯은 대부분 노화와 자외선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그랗게 한 1cm에서 3cm 정도 크기의 색소병변은 흑자라고 하고, 그걸 치료하지 않고 오랜 시간 방치하면 피부가 두꺼워지면서 검버섯으로 진행이 돼요. 그 외에 뭐 작은 색소들, 뭐 뚜렷한 경계를 가진 색소들을 보통 잡티라고 부르죠. 기미는 조금 달라요. 보통 복합적인 원인이 많거든요. 매일 화장하고 강한 클렌징 반복하면서 피부가 계속 자극을 받으면 피부 안쪽에 만성 염증 상태가 만들어져요. 그 상태에서 자외선도 받고 호르몬 자극 이런 게 겹치면 기미가 점점 퍼지고 진해지는 거죠. 특히 여성분들은 임신하고 아니면 뭐 피임약, 생리주기 같은 여성 호르몬 변화에 따라서 기미가 심해졌다가 출산 후나 폐경 이후에 옅어지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기미는 뭐 레이저 몇 번으로 끝내겠다 이렇게 접근해서 욕심내서 치료하면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색소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센 레이저냐가 아니라 이 색소가 정확히 뭔지, 왜 생겼는지, 그리고 피부 상태에 맞는 순서와 강도로 치료했는지 이 세 가지예요. 그럼 원장님, 네. 이런 색소들이 아예 올라오지 않게 미리 막 관리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색소 관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바로 약으로 색소를 억제하는 거예요. 색소 생성 자체를. 크게 나누면 바르는 약도 있고 먹는 약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바르는 약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대표적인 게 트레티노인이라는 비타민 A 유도체 성분이에요. 예전에 많이 쓰이던 게 스티바이 크림 들어보셨죠? 이거 유튜브에서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거 막 단종됐다 그러던데. 맞아요. 지금은 단종돼서 안 나오고 요즘은 대체제로 20 크림을 많이 사용을 해요. 이 성분의 역할은 간단해요. 피부의 재생 주기를 조절해서 묵은 각질과 함께 색소가 빨리 떨어져 나가게, 빠져나가게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많이 쓰이는 게 도미나 크림이에요. 이 연고는 하이드로퀴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멜라닌 색소의 이동을 억제하고 이미 침착된 색소를 옅게 만들어주는 미백 연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미주근깨, 잡티에 아주 오래전부터 쓰여온 성분이에요. 그리고 멜라논 크림이라는 것도 있는데 트레티노인, 하이드로퀴논, 스테로이드 이 세 가지가 섞여 있는 복합 기미 치료제예요. 이건 전문 의약품이라서 반드시 진료를 보고 의사 처방을 받아서 사용해야 돼요. 성분만 들으면 너무 어려운데요? 정리하면 하이드로퀴논은 색소 생성을 억제시켜주고, 트레티노인은 만들어진 색소를 빨리 떨어지게 해주고, 스테로이드는 염증을 가라앉히고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거죠. 그럼 이 연고들은 막 다 발라야 되는 거예요? 절대 아니죠.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이 연고들은 효과도 강한 대신
자극도 있는 약들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고 극소량만 국소 부위에 사용해야 돼요. 소량이면 뭐 어느 정도인 거예요? 쌀 한 톨 있잖아요. 되게 음. 조그만 쌀 한 톨. 그걸 가지고 볼 한 면적을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약을 바른 상태에서 햇빛을 받으면 오히려 색소가 더 진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밤에만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서 바르고 아침에는 꼼꼼하게 세안을 해주고 낮에는 자외선을 최대한 덜 받는 거. 이게 기본 원칙이에요. 다음은 먹는 약이에요. 대표적으로 도란사민이라는 약이 있는데요. 근데 이건 네. 약간 원래 피부과 약은 아니라고 들었는데. 맞아요. 원래는 지혈제로 개발된 약인데 복용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기미가 옅어지는 효과가 부작용이 발견된 거죠. 이거 너무 좋은 부작용 아니에요, 그럼? 맞아요. 피부 입장에서는 그렇죠. 피부가 자외선을 받으면 멜라닌을 만들 때 플라즈민이라는 물질이 활성화가 되는데 네. 도란사민, 즉 트라넥삼산이 이 플라즈민을 억제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공장을 문을 닫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트란시노라는 약도 같은 계열로 많이 쓰이는데 이 약들은 기본적으로 혈전 관련 작용이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고 개인의 상태에 맞게 복용하셔야 돼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약으로만 해결되면 피부과 갈 일도 없는데 그쵸.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레이저 받았는데 막 그대로예요. 오히려 더 진해졌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 대부분은 색소 종류에 맞지 않는 레이저 시술을 받았거나 아니면 피부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뭐 그냥 무작정 같은 방식으로 반복 치료한 경우가 많아요. 이거 딱 제 얘기잖아요. 지금은 원장님한테 받고 제가 거울 봐도 진짜 색소가 많이 옅어졌거든요. 진짜 다행이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사실 이미 생긴 색소는 약만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진 않아요. 그리고 레이저로 색소를 옅게 만들 수는 있지만 기미처럼 난치성 색소를 완전히 뿌리 뽑는 100% 완치법은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레이저 치료의 목표는 완전 제거가 아니라 색소를 최대한 옅게 만들고 피부톤을 균일하게 유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상태를 유지하려면 병원에서 처방한 약이나 연고를 잘 쓰는지 자외선 차단을 꾸준히 하는지 이게 치료 결과에 정말 큰 영향을 줘요. 사람마다 피부 타입도 전부 다 다르잖아요. 피부 타입도 다르고 심지어 뭐 재생 속도도 다르고 색소가 반응하는 방식도 전부 달라요. 그래서 사실 색소 레이저는 누가 시술하느냐에 따라 결과 차이가 생각보다 큰 시술이에요. 그래서 레이저가 너무 세면 오히려 염증 후에 색소 침착이 생기면서 색소가 더 진해질 수도 있고요. 반대로 너무 약하면 시간과 돈만 쓰고 효과를 못 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막 무조건 세게 무조건 많이 이건 절대 답이 아니에요. 그럼 병원 선택이 너무 중요할 것 같은데요? 후기를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고 상담을 받아보면 대부분 느낌이 딱 와요. 내 피부 상태를 꼼꼼히 봐주시는지 색소를 종류를 구분해서 설명을 잘 해주는지 패키지만 권하지 않는지 뭐 이런 것들만 봐도 어느 정도는 판단이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치료만큼이나 치료 후의 관리가 생각보다 정말 중요해요. 제가 늘 강조하는 기본적인 것들 있잖아요. 메이크업 줄이기, 클렌징 자극 최소화하기, 보습 충분히 해주기, 잘 먹기, 잘 자기 그런 생활 습관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같이 가줘야 레이저 효과도 오래 유지됩니다.